자, 1호 총선이 끝났습니다. 우리 지역, 또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일꾼이 새로 뽑혔는데요. 산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기대 속에 선출된 당선인들을 직접 만나서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양천갑 재선에 성공한 황희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당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이 고맙습니다. 선거 끝나고 일주일 넘게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선거 때하고 똑같은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 관공서 또 지역 상권 이렇게 돌고 당분간은 특히 이제 5월 한 달간은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또 네. 감사 인사도 드리면서 앞으로 4년간 활동할 계획을 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초선 때와는 또 기분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더 많이 알아보죠. 더 많이 알아보고 또 더 책임이 더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통을 많이 하면서 실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 의견들이 국정 또는 지역 현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 당일에 출구조사에서 조금 접전으로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네. 기표가 끝나기 전까지 좀 긴장을 하신 모습들이 잠깐씩 비춰졌어요. 네. 그때 소감 어떠셨나요? 그 사전 투표가 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근소한 차이라도 이기기만 하면 그래도 사전 투표에서 좀 더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기대감은 있었는데요. 정말로 아주 뭐 조마조마한 네.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지난 4년을 또 되돌아보는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후회도 하고 예. 또 반성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좀 조마조마하셨던 만큼 결과 나오고 나서 더 기쁘셨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네, 이번 선거 결과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잖아요. 네. 이 여당의 압승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촛불 민심, 그 광화문 거리에서 그 쏟아져 나왔던 그런 그 촛불 민심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고 뭔가를 더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엄중한 국민 명령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측면은 엄중한 시기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느낌으로 뭐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경제 위기 또 아울러서 또 우리 남북 문제 여러 가지 전환기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여당에 조금 더 막중한 책임을 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뭐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결과는 역시 민심이 좀 반영이 된 결과라고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네. 현장에서 느꼈던 주민분들의 이 반응과 민심은 좀 어땠나요? 현장에서는 바닥은 상당히 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상당히 반응들은 매우 좋았죠. 예. 그다음에 결과로 보면은 실제로 기대 반 우려 반이거든요. 그 기대 반 우려 반이 특히 이제 부동산 험지라고 불리는 우리 양천갑 지역에서는 그대로 투표 결과로 저는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이 부동산 험지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양천갑 지역의 역시 가장 큰 현안은 재건축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 안전진단 평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조건을 좀 완화하시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 특히 이제 목동 아파트 경우에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만은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얘기하는 부동산 투기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 실제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 평가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번에 제가 제2차 안전진단 관련한 규칙 개정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 지질이 실트지라고 그래서 아주 갯벌 같은 데인데 예. 이 지질이 이 연약 지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조 안전성 평가에는 그 위에 건물의 변형이라든가 기울기 요거만 그냥 돼요. 예.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수직 파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건물이 기울거나 변형될 리가 없죠. 예. 그러나 만약에 지진처럼 횡으로 이게 힘이 작동했을 때는 이게 순식간에 액상화됩니다. 예. 토질이 한 2.5배 더 데미지를 받아요.
이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횡으로 힘을 받았을 때도 안전진단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토질의 어떤 성질 자체를 직접 안전진단에 반영하는 구조안전성 평가 규칙을 개정을 했고 그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더불어서 이제 광역 교통망 확충을 동시에 네. 앞으로 4년 동안 진행을 해 나가실 텐데 국회 교통위원회 또 소속이시잖아요. 네, GTX와 관련된 철도 관련 이런 공약들, 정책들도 좀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지금 뭐 가히 철도 혁명이라 할 정도로 양천구에는 철도 노선들이 지금 유치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2호선, 5호선, 9호선 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그다음에 신정 차량기지가 이전되었을 때 5호선 연장. 예. 5호선 연장은 김포, 검단 이쪽으로 경인 지역으로 가는 접근성이 좋아지고 강북 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출발해서 이게 급행 노선입니다. 그래서 청량리까지 30분이면 도착하는 이것도 급행 노선이라서 예. 강북으로의 접근성. 현재는 이제 또 9호선이 강남 접근성이 급행으로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철도가 아주 촘촘하게 짜여질 계획돼 있는데 이런 게 잘 짜여지면 실제로 차량도 감소하죠. 우리가 철도로 10만 명이 타면 그다음에 그 차량이 10만 대 정도 감소한다는 그런 예.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철도가 촘촘하게 짜여질 계획이 돼 있고 이로 인한 차량 감소. 그래서 동네는 교통부하가 많이 줄어들고 훨씬 더 쾌적한 그런 도시로 바뀔 예정입니다. 현재. 네, 알겠습니다. 교통 문제도 역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인 만큼 앞으로 4년 동안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목 이동 지역을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목 이동 지역의 급행 9호선 등의 교통 여건 때문에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역이잖아요. 네. 염창역 역세권 개발 콤팩트 시티 계획 어떤 계획을 그리고 계신지도 듣고 이것은 싶습니다. 뭐 서울시가 곧 발표할 거예요. 저희가 공약으로 내놓기 전에는 상당 부분 그림을 그려놓고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창역 주변이 강남의 뭐 급행 노선으로 10분 15분이면 도착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 동네 자체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 역세권 개발입니다. 예. 이제 염창역을 주변으로 해서 반경 250m 이내에 노후화된 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여기를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실제로 공공은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공공 뭐 오피스라든가 공공 뭐 주거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공공기업 받은 용적률에 공공시설을 집어넣는 그런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염창역 주변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강북 횡단선과 맞물려서 특히 우리 저층 주거단지인 목 2, 3, 4동이 도시의 어떤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네.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목동 유수지 혁신성장밸리를 통해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흔히 최근에 보면은 미중 간에 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이 본질을 들여다보면 기술 경쟁력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경제는 기술에서 오고 기술은 또 교육에서 시작한다. 이 스트럭처가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한 십수년 전부터 AI 교과서가 초중고에 의무화돼 있고요. 또 중국의 어떤 기초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목동 유수지 혁신성장 밸리 쪽에다가 교육과 연구개발의 생태계와 또 특히 이제 과학교육 중심이죠. 또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창업과 기업의 생태계를 같이 연계하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중기부가 용역을 착수하고 있고 중기부 용역에서는 이미 양천구가 가장 최적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어떤 산실이 이 양천구 유수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또 미래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교육 특구인 양천구가 여러 가지 교육 기능들과 연계해서 많은 혜택과 또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 교육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 이 기술 교육 하다 보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또 그렇습니다. 안 할 수가 없을 예. 것 같아요.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계를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다른 그 세계의 다른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그 요소와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먼저 설계하고 가이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양천구는 송파구하고 같이 작년부터 서울시로부터 10억씩 예산을 지원받아서 미래교육에 대한 테스트베드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혁신성장밸리와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교육특구 양천구가 앞으로 대한민국 아이들이 자라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 수건 사업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래된 문제인데 신정 차량 기지랑 네. 양천 쓰레기 소각장 문제 네. 이전을 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신정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네. 먼저 차량 기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이미 5억 원의 용역을 확보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폐장을 분리해서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건폐장을 분리하니까 인천 지역에서 건폐장을 분리하면 받겠다라고 신동근 의원하고 박남준 시장이 그렇게 합의를 했고 또 이게 국가철도망 계획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5호선 연결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그 최기주 대광희 위원장이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올해 그 철도망 계획에 발표를 하고 반영될 계획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용역, 철도망 계획, 그다음에 양광역시장의 의지, 그다음에 합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대로 저는 100%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소각장의 경우에는 이게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유해 시설로 물론 유해하겠죠. 유해하지만 너무 유해 시설로 몰고 가다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많은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유해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는 유해하지 않은 백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주장을 펼 수 있고 또 유해 시설로 너무 몰고 가다 보면 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유해하긴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주장해야 될 것은 저는 혐오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 혐오 시설은 30년 주기로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하자. 차량 기지처럼이죠. 그래서 관련 법안을 좀 발의하려고 개정 준비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과 민관정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제 소각장을 이제 3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제 좀 돌아가면서 혐오 시설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좀 이걸 유치하는 걸로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법안 발의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유해 시설로 몰고 가기보다는 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렇죠. 좀 유치를 하자는 말씀이신 건데 혹시 예. 주변에 어떤 다른 지역들과 또 논의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았지만 네. 현재 실제로 뭐 30년 이상 혐오 시설을 가지고 있던 거기는 30년 동안 그만큼 고통 분담을 했으니까 네. 이제는 또 다른 지역에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차라리 법제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해야지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계속, 예. 계속 이런 가져갈 혐오 수 시설을 있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예. 않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전후로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인데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의원님께서 초반에 건의를 좀 하셨는데요.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전 국민 지급으로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서울시가 지금 3,800억 정도 하는데 그걸 선별하고 나눠주는 비용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복지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인 측면이 좀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가계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양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선제적으로 시기적으로 빨리 좀 지급하는 게 제일 낫죠. 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액수를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잘 합의돼서 전 국민 지급하고 또 일부 고소득층에서는 기부의 어떤 이게 확산되고 있는 네. 처지이기 때문에 당초 이제 정부가 우려했던 이런 좀 재정 부담과 실제 당이라든가 정부가 좀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이 부분이 뭐 대체로 절충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뭐 일단락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총선의 결과를 좀 짚어보면요. 부동산 그리고 종부세 이슈랑 또 많이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한 보유세 개편 등이 담겨 있는 이 신부동산 4법에 대해서 좀 네.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자,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인데 자꾸 이 얘기를 하면은 정부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2월 27일 국토부 업무보고회의에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것과 투기 차단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얼핏 봤을 때 투기 차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데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보호에 대해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예. 부동산 투기는 실제로 다양한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좀 제한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수요자 중심의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공급자 카르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년 콘크리트 아파트 외장 하드웨어는 한 80년 가는데 내장이 한 30년밖에 못 가는 그런 모순된 아파트 상품에 대한 이 공급자가 너무나 좋아하는 상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공유 지분,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뭐 한 10억 하는 아파트면 한 2억, 3억만 있어도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머지는 기금이라든가 다른 데서 투자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또는 투기라고 표현하든지 투자라고 하든지 이런 게 자꾸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상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다. 그러면 이걸 한 100만 개로 쪼개서 뭐 주당 10만 원이라든가 30만 원이라든가 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부동산 투자에 뭐 뭔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전반적인 그 거래처를 오히려 양성화시켜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는 뭐 블록 개발인데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 용적률을 합산시켜서 뭐 상업지구로 해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여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공공기여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나중에 정부랑 이야기할 부분이죠. 오히려 공공기여하지 않고 이걸 녹지대로 다운시켜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총체적으로 패키지로 이제 해야 할 때만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도 얼어붙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좀 해결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그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쉽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경총과 소상공인 연합회에도 이번 선거 기간에 제안을 했는데요. 차라리 전문가 그룹과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어떠냐라는 지원을 했고 아울러서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R&D 자금이 20조입니다. 글로벌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이런 R&D인데 실제로 실패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고요. 벤처 같은 경우에도 트랙을 좀 달리해서 공공성 있는 벤처가 오히려 선제적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형성된 펀드가 좀 안전성 있게 투자의 그 시기를 좀 달리 하더라도 말 그대로 벤처의 취지를 살려서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초선 일대하고 또 마음가짐과 각오가 다르실 것 같아요. 끝으로 주민분들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우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합니다. 이 기대와 우려 고스란히 다 목소리 다 경청하고 담아내서 여러분들 모든 기대하고 우려하셨던 모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잘 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울러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4년처럼 또 앞으로의 4년도 양천 갑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